네, 안녕하십니까.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입니다. 12월 28일 정례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코로나19 주간 발생 동향 및 위험도 평가 결과, 그리고 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 기준 변경, 국내 원인 불명 소아 급성 간염 의심 사례에 대한 검토 현황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주간 발생 동향 및 위험도 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주차의 주간 코로나19 발생 동향은 일평균 재원 중 위중증 환자는 528명, 일평균 사망자는 56명, 일평균 확진자는 약 6만 7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의 주간 위험도는 9주 연속 수도권 그리고 비수도권 모두 중간을 유지했습니다. 확진자, 입원, 위중증,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중환자 병상 가동률 및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30-40%대로 지속 유지 중인 사항을 고려한 것입니다. 주간 신규 확진자 수는 전주 대비 3.5% 증가하여 일평균 6만 7천 명대로 총 47만여 명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지난주에 1.04를 나타내어 10주 연속 1 이상을 유지하였습니다. 연령대별로 발생률을 살펴보면 30대와 40대의 연령대에서 전주 대비 일평균 발생률이 증가했습니다. 발생률이 높은 연령대는 10대, 30대, 20대의 순이며 학령기 및 젊은 연령층에서 발생률이 높았습니다. 일평균 재원 중 위중증 환자 수는 528명으로 전주 대비 13.8% 증가했고 일평균 사망자는 56명으로 전주 대비 20.7% 증가하였습니다. 12월 24일 기준 전 연령 누적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61.5명으로 누적 치명률은 0.11%입니다. 12월 2주의 주간 확진자 중에 재감염 추정 사례 비율은 17.11%로 전주 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누적 확진자 약 2,700만 명 중에서 재감염 추정 사례는 총 96만 명 정도로 누적 구성비는 3.53%입니다. 현재 검출되는 변이의 62%는 BA.5의 세부 계통들로서 그중에 BA.5는 46.1%, BQ.1이 7.2%, 그리고 BQ.1.1이 5.5%로 확인되었고 BA.2.75의 세부 계통인 BN.1이 24.4%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이가 백신에 대한 효과 분석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는데 중증 예방과 사망 예방에 있어서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5주 동안 60대 이상 이가 백신 추가 접종자를 관찰한 결과 기존 백신의 2차 이상 접종군 대비 중증화 위험이 76.6% 감소했고 사망으로 갈 위험이 80.5%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60대 이상에서 이가 백신 추가 접종 후에 8주 동안 관찰한 결과 기존 백신 2차 이상 접종군 대비 감염 예방 효과가 28.1%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에 재감염 비율이 높아지고 이로 인한 중증 위험도 높게 확인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염 경험이 있는 분들도 이가 백신을 권장 시기에 맞춰서 꼭 받으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한편 질병관리청에서는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 비축 항바이러스제를 시장에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시장 소유량을 파악한 결과 통상적인 시장 공급량인 200만 명분 대비 현재 유통량은 약 146만 명분으로 나타나서 현재 시장 유통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 비축 물량을 23년 1월부터 시장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인플루엔자 대비 항바이러스제가 시장에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 기준 변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격리 기간 중에 입원 그리고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은 새해에도 계속 지원을 합니다. 생활지원비는 전년과 같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에게 지원이 됩니다. 소득 기준 충족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23년도 1월 1일 이후 격리자는 23년도에 새로 산출된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를 적용하게 됩니다. 유급휴가비도 전년과 동일하게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서 일 45,000원씩 최대 5일간 지급을 합니다. 또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의 지원 제외 대상이 새해부터 일부 조정됩니다. 현장 업무 간소화를 위해서 국가, 지자체 등 재정 지원 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원 제외 규정은 삭제를 하고 소득 또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단순화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국내의 원인불명 소아 급성 간염 의심 사례 검토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부터 원인불명 소아 급성 간염에 대한 감시체계를 의료계 및 관련 학회와 협력해서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신고된 의심 사례 중에서 신고 사례 정의에 부합하는 사례는 총 64건이었으며 급성 간염의 원인이 추정 가능한 37건을 제외한 27건이 원인불명 소아 급성 간염 의심 사례로 분류됐습니다. 이 중에 아데노바이러스 PCR 검사 양성 사례가 11건, 그 다음에 간이식 사례가 3건이 있었으며 사망 사례는 없었습니다. 최근 11월 3일부터 12월 2일까지 신고된 의심 사례를 살펴보면 신고 사례 정의에 부합하는 13건 중에 원인 추정이 가능한 사례 10건을 제외한 3건이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의심 사례로 분류되었습니다. 대부분 임상 경과는 양호했으며 간이식이 요구되는 사례는 1건이었고 사망 사례는 없었습니다. 원인불명 소아 급성 간염에 대한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가설로 보고된 아데노바이러스 양성률은 국내 사례에서 17.7%로 9개의 의심 사례 조사 결과에 비해서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